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대한 따끈따끈한 이슈와 더불어 앞으로의 주가 방향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 이슈들도 잘 나와주고 제가 말한 방향대로 올라가 주면서 지속적인 테슬라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테슬라를 더 높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속 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방향이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방향들이 계속 이어져 줄 수 있을지, 또한 테슬라의 이슈들마저도 요즘 들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방향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9월 16일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으나 다시 들어올리면서 2% 상승으로 마감해 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S&P 500 지수가 0.1% 하락을 보여줌으로써 좀 침체 구간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이 고점을 향해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승 속에서 좀 다시 한번 매물을 모아서 또 한 번의 힘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례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영향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17일 연준 금리 결정으로 변동성이 좀 심할 가능성이 높겠죠. 금리 결정에 따라서 이와 더불어 테슬라는 2%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들어서 연속 4일 동안 상승이 나와준 만큼 조정은 어느 정도 잠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수익을 가지며 변동성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게 바로 머스크의 대규모 테슬라 주식 매수를 뽑았는데요. 제가 이 테슬라의 방향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영상 시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 방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1조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가를 매수를 하며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매수한 가격은 390달러 부근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390달러 부근은 정말 중요한 부근입니다. 이 부근에서 저항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끌어올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주었던 게 바로 일론 머스크였다라는 거죠. 2020년 이후에 5년 7개월 만에 역대급으로 일론 머스크가 매수를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론 머스크가 매수해서 뭐 어쩔 건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데이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5년 전에 2020년 전에 매수하던 시기 때 엄청난 주가 상승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020년에 5년 전에 매수했을 때 시세에서 주가의 펌핑을 보면 무려 10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매수한 시점 기준으로 1000% 가까이 올라줬기 때문에 이번 역사에서도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테슬라 주주님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올라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다들 일론 머스크가 매수했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런 식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일론 머스크가 5년 전에 매수했던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러한 잠재적인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 놓치지 말자라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머스크 기간 동반 매수와 더불어 5일 연속 21% 상승을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전 떨어져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 몇 퍼센트? 1000%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런 흐름을 토대로 여기서 잠깐의 하락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하락은 뭐다? 개미털기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테슬라의 방향을
뭐가 주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AI가 들어간 FSD 중점으로 이 시장이 움직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SD는요, AI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FSD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테슬라에서 이룰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고요. 테슬라 차량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FSD V14를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자신감을 보여줬거든요. FSD 14부터는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머스크 말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이미지는 가면서 운전하는 그런 시대에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테슬라가 밀고 있는 FSD 14부터 이라는 거죠. 그래서 FSD를 권장할 정도로 자신감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준비되고 있는 14부터는 정말 우리에게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에서 V14를 이어서 계속 특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 센서를 매번 안 좋아하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허를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라이다 센서는 뭡니까? 화장을 일으켜서 물태로 확인하는데 테슬라는 뭡니까? AI로 활용해서 물태로 확인합니다. 카메라만 이용해서 라이다 센서가 아니라 카메라도 충분한데 무슨 라이다 센서냐 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넘겨야 되는 게 아니라 힌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카메라로 3D를 정밀하게 구성하면서 맵을 만드는 이런 특허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특허입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의 기술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카메라로 렌더링을 토대로 계산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카메라로 인지를 해서 3D화를 한 다음에 물체를 인지하는 기술을 앞으로 선보이겠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테슬라 차량뿐만이 아니라 옵티머스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특허를 두 가지를 공개했어요. 왜 공개를 했을까요? 이 공개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라이더 센서가 얼마나 필요 없는지, 왜 테슬라랑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가는 계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FSD 14 버전 있죠. 이 부분에서 테슬라는 새 칩 AI5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능이 좋냐라고 했을 때 무려 40배나 뛰어나고 계산 능력만 보더라도 현재보다 8배나 뛰어나며 메모리는 9배나 뛰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보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14 버전부터 AI5 칩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6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운전을 할 필요가 없을 그런 AI 칩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의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테슬라는 1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의 1, 2위를 다투었던 BYD, 테슬라만 보더라도 BYD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직접 운전하며 저렴한 가격을 선택하면서 마케팅을 했고요. 테슬라는 AI 칩 반도체를 활용하면서 자동차와 자율주행을 가능하다라는 인식과 마케팅을 활용하면서 전기차와 스마트카로 구분을 짓게 전략을 짰습니다. 그 결과 현재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BYD는 계속 재고량이 넘쳐나며 시장이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를 차지했던 BYD도 이제는 차량이 판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선은 어디로 쏠리고 있다? 테슬라로 쏠리고 있다. 테슬라는 재고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AI로 업데이트만 해도 충분히 계속 새로운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테슬라의 장점이 이런 부분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FSD를 채용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기간 동안 미국 현지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후기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이 테슬라의 후기를 봤을 때도 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FSD 14 버전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알아가는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무료 체험을 토대로 FSD의 긍정적인 후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뭐다?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봤고, 왜냐?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의 이런 큰 그림들을. 이 부분에서 1조 규모의 매수를 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기들도 쏟아지고 있고, 전문가들도 머스크의 자신감을 드러냈다라는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연이 아니다. 머스크가 4분기 직전 매수한 건 우연이 아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기 때문에 보통 이런 얘기죠. 앞으로 무언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매수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입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500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다. 로보택시에 대한 강력한 신호다 라는 전문가들의 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과 더불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요. 돈 냄새를 맡은 차마스와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시장에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와 그리고 글로벌 종합금융사도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슬슬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의 방향성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돈 냄새를 맡은 큰 손들이 들어오면은 주가의 영향은 더욱더 성장세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폭등의 여지는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이 XAI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AI 시장이 커지면서 국방과 종목을 접목시키면서 이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XAI를 접목시킨다라고 하고 있고요. 왜 XAI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연구가 아니라 국가, 보안과 방위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XAI가 미국 정부와 국방에 접목시키는 데에서 얼마나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가는 계기고요. XAI뿐만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이 뭡니까? 바로 그록이잖아요. 그록도 지금 테슬라 차량에 적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와 두바오를 테슬라 차량에 적용하면서 판매할 수 있게 규제를 때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부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미 힌트를 얻었다라는 거죠. 중국이 AI 딥시크와 두바오를 테슬라의 AI가 못 들어가게 규제를 매기고 판매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록이 앞으로 이 역할을 할 것이고 테슬라 차량에 그록이 탑재가 되면서 앞으로 편리한 비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다 흘러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뇌피셜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제 말대로 흘러가고 있죠. 앞으로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얘기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딥시크와 두바오를 나눠서 내비게이션 역할 그리고 비서의 역할을 나눠서 테슬라 차량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앞으로의 미래는 비서 역할로는 그록을 당연히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명령 수행은 누가 할 것이다? 저는 팔란티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와 그록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미국과 한국, 호주 등등 다양한 곳에서는 팔란티어의 기술과 그리고 그록이 앞으로 탑재가 되면서 호재를 뒷받쳐주는 역할을 하며 테슬라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의 이 차트적인 방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테슬라를 이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 세 가지 매물대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매물대에서 좀 저항이 나올 거다. 그 중에서 세 가지 매물대를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1차가 $410, 2차가 $430, 3차가 $450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눠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항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슈가 터져주면서 계속 저항을 맞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430 부분에서 근처에서 저항이 나오면서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는 조금씩 하락을 생각해야 되는 위치에 다가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인 이야기.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이제 일론 머스크와 기관들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꼬꾸라진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450 요 부분, 아까 3차적으로 말씀드린 요 부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언제든지 하락을 유도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이동이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한번 침체 구간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는 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침체 구간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326 이 자리에서 이탈만 안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승세를 보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설명과 같이 일론 머스크가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크게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매수한 이후로 주가가 폭락이 오더라도 10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신빙성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00%가 아니어도 폭등을 준비하는 단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려오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은 뭐다? 우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다 좀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앞으로 이 캔들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지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보시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제가 이전에 횡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 아닌 이상, 보시면 $183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게 아닌 이상은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녹색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 경계선에서 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초록색 부분 오니까 반등을 보여주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초록색을 계속 맞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호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저는 올라가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기가 좀 필요하긴 할 거예요. 흔들기가 좀 필요하긴 할 텐데 이대로 저는 고점을 향해 올라갈 거다.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던 $183 그 자리를 돌파할 때 그때 생각해 보시던지, 아니면 떨어질 때 주워 담아서 상승과 하락을 변동성을 만드는 이 부분을 참고 수익을 가져가든지, 그렇죠?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관점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자리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만약에 엄청난 악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는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떨어뜨리면 $164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제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이 관점, 우상향하는 관점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내려가는 관점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신규적인 매수 진입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정말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팔란티어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 그대로 홀딩 하시고 30% 수익 중이실 텐데, 이분 말고는 여기서 뭔가 하지 마셔라. 왜냐면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는 위치가 바로 여기다. 첫 번째 지금 매물대 온 거예요. 두 번째가 여기 위에 있긴 한데 올라가더라도 폭락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폭락이 왔을 때 그때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 여기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이것은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항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종목들 팔란티어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 모두 너무나도 앞으로 미래가 밝고 장기적인 투자에서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을 제가 분석함에 따라서 분석의 글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에서 못했던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자료로 제가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 브리핑과 또 테슬라의 브리핑 등등 차트적인 분석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 방향까지도 완벽하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팔란티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리 이렇게 떨어지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고, 또 제가 어느 순간 바닥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홀딩해봐도 좋은 부분이 왔다 했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녹화 방송이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텔레그램을 토대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승률이 무려 9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 볼 수 있는 분석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무료로 들어오셔서 지금 700분 넘는 분, 1000명이 다 돼가는데 이 1000분 넘는 분들이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의 이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왜 나는 항상 고점에서 매수를 할까? 나는 항상 왜 물릴까? 이 부분을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적어도 고점에서 물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어디서 우리가 이제 매집을 하는 거지? 이 부분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장기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타점이 굉장히 좋거든요. 기존에 맨 처음에 보신 분들이 그렇고 이제 신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계속 제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이 텔레그램 운영을 토대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